그러면 우리나라 게임에서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자체 솔루션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드릴 수 있는 회사가 게임 회사긴 한데 네네. 아까 그런 그래픽 엔진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그래픽 엔진이 그러면 우리나라 게임에서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자체 솔루션 하나도 없어? 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게임,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PC 게임 한창 많을 때는 다 자체 솔루션이었어요. 근데 이게 버그 잡고 새 게임도 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네. 엔지니어들이 너무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네. 우리 엔지니어들이 자도 저쪽 끝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버그 잡아주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다 버그 잡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트라이 앤 에러 측면에서 효율적인 거예요. 이게 해외 그 게임 엔진들이. 네네. 그래서 그래픽 엔진들을 대부분 해외 걸로 다들 국내 걸 포기하고 해외하고 컨텐츠 개발에 좀 더 집중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좀 재편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펄어비스. 펄어비스. 펄어비스 작년에 이제 도깨비 영상으로 좀 센세이션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게 자체 솔루션이에요. 거기에 왜 그 한반도 이렇게 둘러갈 때 바다의 그 물결과 햇볕 쫙 비추는 그 네네. 모습이 되게 멋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보통 물리 엔진이라는 표현도 하고 그 아까 레이 트레이싱 기술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자체 솔루션이다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좋고 약간의 그 국뽕을 조금 더하면 펄어비스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어떻게 본다면 그 수익성,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는데 맞아.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틀을 깨고 그래도 기술력 개발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 언리얼 엔진이든 유니티든 저변 확대 포커싱을 하잖아요. 네네. 어느 순간 이게 독과점처럼 되면 그때부터는 단가를 올리겠죠. 그렇죠. 네네.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 를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가치가 있죠. 약간 그런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할 네.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타버스 그래픽의 끝판왕, 지금까지 뭐 그래픽 관련 얘기를 했는데 이 진정한 그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홀로그램이 사실 상용화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홀로그램이 상용화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XR 기기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예를 들어서 밑에서 예를 들어서 홀로그램 그런 이미지가 탁 나오고 우리가 영화 그 마블 뭐 코믹스를 보면 아이언맨이 그냥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막 설계도 하고 조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XR 기기의 자리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장 그 현실적인 영화에서 만든 네. 우리의 그 네. 눈높이가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부분인데요. 네네. 이 기본적으로 홀로그램을 그 원리를 보면 이 되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기술이. 네, 그러니까 기술도 어렵지만 저거 어떻게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리를 얘기를 들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공간 안에 네네. 빛을 본다는 거는 네. 이런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그냥 보이잖아요. 그렇죠. 빛이 반사되면서 그냥 보이는데 아, 걔는 공간에 없는 공간을 머티리얼처럼 빛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 빛을 내야지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 사방에서 불꽃놀이 하듯이 빛을 네네. 쏴서 네네. 한 포인트에 다 맞아가지고 아, 이쪽 편으로 쏴줘야 돼요. 제 눈 쪽으로. 네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도 보이고 저기서도 보이고 네네. 를 원하잖아요. 네네. 영화에서는 그걸 보여줬거든요. 네네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빛이 모여가지고 한 방향으로 빛을 쏴줘야지 그나마 보여요. 근데 그러면은 저도 보고 사회자님도 보려면 네. 여기서도 쏘고 여기서도 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빛의 양이 2배로가 있어야 되겠죠. 쏘는 방향도 2배가 있어야 되고. 네네. 근데 여기 한 명이 더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2배가 돼야 되겠죠. 2배, 3배가 더 있어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런데 또 심지어 사람들은 무슨 상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서서 보면 밑에가 보여야 돼.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위로도 빛을 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여기 안에 우리가 디스플레이는 한 면으로만 쏘는데 그렇죠. 이걸 양사방으로 360도를 다 부채로 빛을 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태양이죠, 거의. 그러면 이 안에서 끊임없이 발산을 하던가 아니면 어디선가에 수많은 빛을 쏴서 한쪽 면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에 허공에다가 빛을 막 쏴서 거기서 맞아서 어떤 이런 탁한 머티리얼처럼 빛이 나와야 되는 수준으로 하려면 무수히 많은 빛이 여기에 맺혀야지만 보일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가로 FHD 1024x768이라고 칠게요. 네네. FHD가 아니고 그냥 HD 1024x768이라고 치면 네. 여기에 해상도만큼의 픽셀이 빛을 쏘면 네. 겨우 요만한 홀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그것도 앞으로만 볼 수 있는. 근데 내가 이렇게 가거나 사회자님이 봤을 때는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겨우 가까스로 전면으로만 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홀로그래픽으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뭐 스피커에 올려가지고 아이돌이 올라가서 춤추고 이런 거 그렇죠.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 저희 대표님도 그걸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삼성 시절에. 그래서 엄청 그것 때문에 TF 만들어가지고 검토하고 해도 무슨 수를 써도 현실적으로 안 돼요. 정통 홀로그래픽 기술로는 안 되는데 유사 홀로그래픽이라고 들어보셨죠? 기술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유사가 뭐냐면 네. 한마디로 홀로그래픽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뭐 전문 용어로 말하면 야매로 약간 구현하는 그쵸. 네, 편법으로. 예, 그게 그 편법이 네. 반거울로 네. 이 디스플레이를 쏘면 네네. 반사돼서 이렇게 절반 정도는 빛이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했을 때 꼭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컨텐츠가 보이거든요. 그거를 유사 홀로그래픽이라고 약간 그건 착시 표현해요. 효과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콘서트에 가상 그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노래하는 거는 그런 네네. 식의 대신 주의를 어둡게 하죠. 그래서 그게 잘 안 보이게 그런 거울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보이게 해가지고 네. 위에 반사면으로 보이는 걸 만드는 그게 유사 홀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참 기술 관련돼서 메타버스, 뭐 XR 글래스 상당히 좀 그런 일반적인 그런 시장에서 주시장에서 접할 수 없는 그런 고급 정보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엔지니어 출신이시고 또 이 IT 관련해서 박사님이신데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게 봤을 때 홀로렌즈라고 지금 자료 화면에 있는데 네. 홀로렌즈 2가 2018년에 처음 이제 개발자 버전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둔탁하게 생긴 글라스로는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이걸 끼고 우리가 밖을 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이거는 산업용, 이게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용이라고 네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의 이 용접용 마스크랑 비슷한 느낌이죠. 네, 그러네요, 이렇게. 진짜. 네. 네. 근데 이걸 보시면 레이븐 스토리즈라고 메타에서 작년부터 일반 대중한테 팔기 시작한 스마트 글래스예요. 네, 네. 근데 스마트 글래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XR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쓰는 이유가 얘는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디스플레이랑 그 컴바이너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것 빼고는 다 있어요. 퀄컴 칩도 AP가 들어가 있고 카메라 양쪽에 붙어 있고 네. 오디오 스피커 음성 인식되고 이 터치로 인식해서 온오프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는 없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보시면 이 디자인이 굉장히 팬시하지 않으세요? 앞에 그쵸. 거랑 비교가 안 되죠? 네네네. 일반 대중들은 결국은 컨슈머용은 이걸 끼고 밖을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내 얼굴 이미지의 일부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 디자인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수준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하자니 디스플레이를 넣을 공간도 안 나오고 현재 디스플레이 기술로는 이렇게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네들이 타협 안 겸 파일럿으로 이렇게 오디오랑 카메라는 다 되는데 네트워크도 다 되는데 디스플레이만 없는 모델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디자인도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 네네. 가능한데 네. 그 호기심 있으신 분들은 직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얼마예요 이게? 이게 현지 가격으로는 299불로 나왔는데 네네. 지금 제가 사려고 한번 온라인을 롯데온에 이게 팔더라고요. 네네. 근데 직구 코드를 입력을 하면 49만 원 정도? 아. 그래서 배송까지 포함해서 네네.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끼면 어떤 기능이 추가되는 거죠? 음성 인식이랑 뭐 라디오 듣거나 뭐 음악 듣거나 이런 것도 되고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촬영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리고 내가 어디 돌아다녔는지 순간순간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제 뭐 PC든 아니면 네트워크로 PC든 뭐 네네. 스마트폰으로 전송도 가능하고 그 뭐 우리 왜 스마트 스피커 이러면서 집에서 네네. 그 오늘 날씨 어때? 뭐 맞아요. 요즘 네. 교통체증 어때? 뭐 네네. 그 미세먼지 어때? 이런 거는 간단한 거는 다 되는 거죠. 약간 스마트 스피커의 모바일 웨어러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현재 수준은. 네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디스플레이나 광학계가 지금은 이게 여기 이 디자인에는 포함이 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키는 결국은 아까 컴바이너, 광학계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얘네들이 이 디스플레이가 이런 스마트폰에서도 디스플레이가 한 전체 배터리 소모의 40%에서 50% 정도 차지하거든요. 되게 많이 차지하네요. 네. 근데 이런 데서는 더 하죠. 야외에서도 보여야 되니까 굉장히 세게 때리겠죠. 그러고 이 뭐 도파로 이렇게 타고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사이에 손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10분의 1도 전송이 안 돼요. 좀 100을 때려야지 10이 나오는 거죠. 네. 그 수준이다 보니까 소비 전력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기술, 배터리 기술, 광학계 기술 이 세 개가 하나의 체인처럼 묶여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 명확한 거는 배터리는 자동차에 이렇게 한 그 2평 정도 깔리는 네. 배터리 대비 네. 요만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회사는 투자 가치가 없겠죠. 명확하죠. 그거는. 네네. 네. 그 대신 여기에 들어갈 1cc 수준의 안경다리에 들어갈 수준의 굉장히 작은 디스플레이 솔루션이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 네. 한 번쯤 관심 있게 볼 만한 회사가 아닐까. 그리고 네. 콤바이너는 네네. 특히나 M&A 대상이 될 거니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보시면 여기가 최근에 샤오미가 작년 연말에 우리 내년에 이런 거 출시할 거야 라고 공개했는 안경 스마트 글래스거든요. 네네. 이런 거 사실 끼고 다니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죠. 디자인이 얘랑 네. 얘랑 딱 보시면 차이가 나네요. 확실히. 그쵸. 네. 심하죠. 네. 저게 그냥 포샵한 건데 저 정도면 실물은 좀 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요거는 네. 사실 AR, XR 글래스에서 네네.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매직립이라는 회사가 네네. 두 번째 버전으로 내놓은 건데 아, 이것도 거의 고글이죠. 그쵸. 네, 이런 거는 밖으로 끼고 다니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길 가다가 갑자기 디스플레이 업체 1cc 수준의 기사를 본다거나 네. 그러면 그쪽 회사를 정말 눈여겨봐야 된다. 아, 컴바이너 회사가 눈에 띈다? 그러면은 이게 M&A 될 만한 회사인지 아닌지도 정말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부분을 디바이스 관점에서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각종 엔진들 그리고 GPU들 이런 것들은 컨텐츠가 뭐가 됐든 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솔루션이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 우리가
서부 개척 시대 때, 동강 캘 때, 청바지 팔고 곡괭이 팔아가지고 돈 벌 때, 네네네. 그 시절에 청바지와 곡괭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최원희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정말 일반적인 그런 주식장에서 들을 수 없었던 기술과 관련된 또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또 여러 번 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방송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트렌드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참조를 하신다면은 또 우리가 메타버스 산업 앞으로 뭐 10년은 충분히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과정 중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최원희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